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한 정치권은 당분간 정쟁을 중단한 채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 연결합니다. 비대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자, 어떤 입장인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숨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일부가 희생됐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기성세대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더구나 저 역시 그 또래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태 같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고인들의 명복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고 이후에 이제 정부나 이 지자체나 대응 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즉시에 계속 이제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지시를 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소방 당국과 그리고 경찰도 신고를 받은 즉시에 출동을 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면 알고 있지만 그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더구나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어떤 참여입니다. 축제 기간 중이었는데 일부에서는 고성 방가를 하고 그다음에 모른 척을 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 희생자들, 그 환자들을 이송하고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에 동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제 국민의힘도 긴급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다들 굉장히 엄중하고 예. 그리고 침울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단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당원들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각별히 언행에 조심할 것을 당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이런 어떤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들을 조문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당정 협의를 통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아직 애도 기간이고 책임 얘기를 하기 조금 이르긴 한데 그럼에도 이 사고 원인 관련해서 정부 지자체 책임론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터지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노마스크 축제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고, 네. 또 그동안에 이제 억눌렸던 젊음들이 일제히 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도 인파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또 교통 통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지형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그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행사와 달리 그 경찰이라든가 이런 병력들이 나와서 통제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반발도 또 적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자체라든가 혹은 경찰로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어째서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를 따져보고 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두번다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입니다. 민주당인데 SNS가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요, 이게 이런 일들, 사회적 참사가 터질 때마다 그것을 어떤 정치화시켜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희생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유가족들 모두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를 갈 것 없이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는 뭐 심지어는 뭐 천벌을 받았다느니 하여튼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 유언비어들 그리고 뭐 고의적으로 이런 걸 뭐 만들어냈다느니 그런 유언비어들이 떠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성숙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찰이 매년 이태원 일대의 이런 일들 막기 위해서 많은 경력들을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적절한 배치가 부족했다. 특히 마약이나 범죄 단속을 위한 경찰 인력이 많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사복을 입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라는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경력이 투입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역시 어떤 이런 압사 참사를 당한 이후에 경찰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수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어떤 경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져봐야 될 부분은 뭐 충분히 나중에 따져봐야 되지만 이상민 장관 얘기는 조금 눈에 띕니다. 뭐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많은 인파가 아니다. 또 서울 시내에 시위가 많기 때문에 경찰 병력들이 좀 분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발언에 해명은 대해 어떻습니까? 예. 그 발언이 뭐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이제 비정치인이시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뭐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그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태원 시위가 있었을 당시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도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시위는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력 배치가 필요한 것도 아마 사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사안이 경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파가 이런 정도로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방송사 같은 데서 계속 이번에 뭐 이런 이태원에서 뭐 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끽하고 있다 젊음들이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와서 관심이 크게 고조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역시 사후 약방문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나중에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다. 자, 민주당에서 초당적 협력을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TF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당 지도부들께서 원내대표와 그 당 대표, 저희는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지도부가 양당이 이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섣불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뭐 그런 어떤 의지와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 현장을 방문하지 말라라는 이제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정치인들이 예,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그 수습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정치인들이 가면 또 그 브리핑 자료 만든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과 신경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제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여야에서 잘 해보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라는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뭐 TF를 만들고 여야가 합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저 뭐 정치적인 어떤 질수초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앞서죠.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대구 매천시장 화재 가서 얘기했던 건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절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마 이런 어떤 기구 초당적 안전 관련된 기구 이런 거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아, 부정적이십니까? 왜냐하면 예. 이것이 뭐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구, 위원회, 대책 뭐 다 만들어냈지만 그것 조금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지면 그냥 흐지부지 아. 되어왔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은 법안을 만든다든가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개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의식 구조를 고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여야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를 뭐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태가 수습되고 정리가 되고 나면 여야가 모여서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안을 개선할 것인가, 어떤 제도를 고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최고위원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가칭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 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 직접 연결해서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어제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제 참사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요. 네. 예, 처참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악의 참사였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충격적이고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요. 네.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위로를 드리고요. 네. 다치신 분들도 빨리 쾌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사고 이제 원인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좀 파악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될 텐데요. 예. 일단 뭐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할로윈 행사는 매년 있었던 행사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게 누구라도 다 예상을 했는데 예. 용산구청, 서울시 그리고 경찰의 안전관리 대책이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거든요. 그동안 해오던 대로만 관리를 했어도 피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뭐 정확한 어떤 원인이나 책임 규명은 뭐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 원인을 파악해야지 재발을 좀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 같은 걸 열어서 행안위 같은 거 긴급 현안 질의도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뭐 행안위원장하고 여야 간의 간사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내용 파악 및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는 지금 오고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예, 뭐 오늘 오후 정도에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오후에. 예. 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대책본부와 그다음에 행안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파악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마 논의하는 시간은 가질 거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해야 예,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 뭐 당연히 내놓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네. 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에 정부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뭐 따질 부분도 많고 또 이상민 장관의 또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좀 황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사고 당일에 우려할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의외였고요. 네. 또 통상과 달리 소방이나 경찰 인력을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참사라든가 정말 황당한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뭐 감내하겠다라는 의지인지 그 내용의 진위 자체를 좀 알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네. 예, 무책임이라든가 회피의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찰 인력 배치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경찰 중에 정복 경찰보다는 사법 경찰, 그 범죄 관련된 그런 경찰들이 좀 많이 배치됐던 것 같아요. 마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네, 예, 뭐 마약과의 뭐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뭐 수사 방침도 있기는 했는데요. 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200여 명 정도를 투입했다. 뭐 뉴스를 보니까 더 적은 인원수가 투입된 걸로 최근에는 보도가 되는데요. 네. 대부분이 뭐 마약, 뭐 성범죄 등과 관련된 범죄 단속 대책 위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질서 유지라든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대책은 매우 미흡했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특히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의하면 경찰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찰을 보기 어려웠다는 거는 사복 경찰은 좀 많았는데 정복 경찰이 적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대신 사복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을 도모할 때 누가 따르겠어요. 네, 정복 경찰들이 또 통행이라든가 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필요하다면 통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복 경찰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범죄 수사 또는 범죄 단속 대책만 위주로 갔었기 때문에 이 헬로윈 이 축제에 대해 가지고는 안전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도 상당히 불감증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뭐 이런 말씀을 지금 깊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네.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관리를 했어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3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누리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 걸로 예상할 거고 그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된 의무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은 분명히 있었다. 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고 이후에 좀 남영희 부원장 페이스북 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뭐 이태원 참사가 네네.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뭐 혹시 공감을 하시는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원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예, 당내에서도 뭐 당의 방침이라든가 당론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남영희 씨도 이 부분을 지금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자, 뭐 의견 절대 다수의 의견은 아니다. 아니다. 예,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 본부장을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맡게 됐는데 네. 이 대책기구에서는 어떤 것을 논의하고 또 어떤 일들을 좀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당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됐고요. 네. 예, 민주당에서 어제 최고위에서 대책본부 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먼저 수습 지원을 하고요. 예, 국민들의 추모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오늘 최고위원회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언론에 알릴 것이고요. 네. 예, 제가 본부장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재난재해대책위원회에 이성만 의원이 부본부장으로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수습 지원과 추모 지원 그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과 관련해서 각각의 단장을 세워서 네.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거절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초당적 협력기구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필요하죠. 네. 뭐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찾았을 때 했던 제안이었거든요. 네. 예, 뭐 대통령실에서 바로 거절을 했는데 뭐 국회와 적극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께서 왜 거절했는지 솔직히 저희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정말 포기한 건가 의심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참사를 통해서라도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같은 초당적 협력기구 만드는 것은 지금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앞서 인터뷰한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그 TF에 대해서 국회 TF 대해서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관심이 시들해지면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께서 힘을 합쳐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대책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헤쳐나가자 이렇게 제안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국민의 예. 생명과 안전에 대해 가지고 좀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야당이 대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획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개인적 좀 의견이라서요. 예, 예. 예,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날지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